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 좋게 봤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약간 매물 압박이 좀 더 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 싶어서 이것저것 봤더니 사람들이 다 주식은 무슨 주식, 코인 하자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묵직한 모습들 그대로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매물 압박들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 오늘도 나타나다 보니까 항상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네요. 네, 그런 쪽에서 K 증시에 취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조만간 또 이제 PC 지표 발표되면서 어떤 시장에 좀 변화가 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시장은 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런 거 못 참고 매도 흐름들이 좀 더 많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함께 특별한 섹터 뭐 가상화폐 관련된 쪽이라든가 아니면 실적 그래도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섹터들 뭐 조선주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이어졌는데 아직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뭐 단단하게 다음 레벨로 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일단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좀 정체된 모습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흐름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저PBR 관련주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와 신한지주 또 하나생명 기대 못 미치는 실적과 주주 환원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삼성중공업도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 전략을 내놨습니다. 업계 최초로 최대 용량의 12단 적층의 5세대 HBM 개발 소식을 내놨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닿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인성정보 외국인들이 선택을 해줬고요. 리노스 또 재건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오늘 일제히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서남에도 외국인의 시선이 닿아줬고요. 또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로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택을 해줬고 마지막으로는 포니 AI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든 젠백스 링크까지 랭크됐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여전히 관심 갖는 쪽은 저PBR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 계속 또 관심을 갖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필요한 금융주들 조금씩 더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밖에 외국인들 관심 가졌던 쪽은 조선 쪽 눈에 띄고 게다가 또 자동차품 쪽에 들어오는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주가는 흔들려도 매수는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아직까지 또 코스닥 쪽은 좀 작은 종목들 쪽으로의 매수가 유입됐을 뿐 시장에 대한 뭐 적극적인 관심이 좀 없었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랜만에 조선 쪽을 얘기 드리면 에이 뭐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시선이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 쪽에서 계속 한 대여섯 차례 갈 듯 말 듯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떤 조선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약간 양치기 소년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변화들은 실적 개선은 들어가고 있다는 쪽에서 어떤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히려 어떤 또 LNG 선에 대한 제작 연기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호재로 또 작용한다고 약간 비틀어서 생각을 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모잠비크의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을 제작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규모는 한 6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쪽들이 오히려 지금 나왔을 때 다른 어떤 조선사들과의 또 경쟁 흐름들 보여지면서 약간 부담 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지금 뭐 연기돼도 우리는 국내 조선사 한 4년치 일감 쌓여 있어 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시장에 자신감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악재일 수는 있는데 그게 또 호재로 바뀌는 좀 특이한 모습들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또 어떤 조선업의 가장 부담 가는 요인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제치고 수주 늘어났다. 또 일손 부족도 한국에서 우려가 높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옆 나라 일본가 보게 되면 최근에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미쓰이 ENH라고 해서 미쓰이 조선이죠. 이쪽이 주가가 한 달도 안 돼서 한 거의 2배 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실적 잘 발표하고 엔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 증가 기대감들이 높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가 확인되면은 이런 쪽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정부에서 올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겠다라는 쪽에서 특히 친환경 쪽이면 가장 요즘 뜨고 있는 쪽이 암모니아 추진선 쪽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높고 게다가 추가로 메탄올 추진선 이런 쪽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한 1,600억대 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즉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도 조선 쪽에서는 단순하게 뭐 수주 받고 거기서 실적 내고 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더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작년에 간신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한 상황들이고 올해는 본격 실적 회복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지금 내년 그러니까 2025년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7,400억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이제 한 7조가 안 되는 어른들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가올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과정들 이 부분은 체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조선주를 보면서 많이 좀 지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를 배경을 삼아서 지금 벌써 한 2월 초반부터 2월 중반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삼성중공업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시죠. 펜오션은 중고선가가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또한 기관 역시 삼성중공업과 우리금융지주에도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치솟고 있는 한국전력의 주가, 또 기관은 8거래일 연속 매수를 지속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에도 9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7,500만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기술투자 기관이 선택을 해줬고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감성코퍼레이션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또한 APR 상장으로 인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죠. 비올에도 오늘 기관의 시선이 닿아줬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도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한 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젠백스 링크에도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관도 비슷합니다. 저 PBR 관련된 쪽에서 금융주 쪽을 계속 관심은 두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조선 해운주가 눈에 다 띄고 있고 지금 조선 삼성중공업은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로 잡히기 시작하네요. 물론 저 끝에 있는 젠백스 링크도 어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수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금융주 쪽과 함께 나오는 가상화폐 관련된 쪽에 우리기술투자도 가장 또 선두에 서 있는 모습들이고 특히 LFP 관련된 쪽에서 요즘에 새롭게 우리가 이제 북미에 가게 되면 중국은 못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LFP 쪽에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배터리 3사의 노력과 함께 거기서 성과를 보이는 종목들이 조금씩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함께 또 레이크 모터리스나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도 이쪽과 관련된 쪽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기관들의 픽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저점을 확보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관이 벌써 오늘 같은 경우 한 4일 연속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떤 주가 저점을 확보했다는 기대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매출에서는 의류가 거의 70%가 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의류 부문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다 아시는 이제 스노우피크 브랜드가 아무래도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여성이나 또 키즈 라인업까지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을 매장을 확장한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만 30개가 늘어서 161개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항상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영역을 강화시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현빈 선생님으로 바뀌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좀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들 쪽에서 해외 쪽으로도 넘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대만 쪽으로 진출을 하는 모습들이 서서히 가시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 플러스 알파. 근데 한번 이쪽이 오히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모멘텀들이 워낙 중국 소비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시 중국 진출이 원활하게 됐었을 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아웃도어나 스포츠 산업 쪽에서 약 한 3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39조, 참 덩치가 크네요. 예, 이런 정도로 키울 계획으로 어떤 레저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는 스노우피크의 브랜드도 아웃도어 그리고 캠핑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의류 브랜드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시장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높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은 최대 실적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42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러면 또 작년보다도 한 17%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되면은 기대감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전 시도가 들어오는데 하지만 3,250원대 이상에선 약간 좀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돌파할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는 의류 관련주 코스닥에서 감성코퍼레이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조선 관련주 코스피에서 삼성중공업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눈길을 더 보내고 싶은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조선업종의 삼성중공업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간 소외됐고 더 이상 이제 기대감이 별로 없는 사이에 한번 쓱 올라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도력과 어떤 변화를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하반기 예상됐던 실적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레벨업해서 직전 고점대 8,000원대 중반, 9,000원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대 부근으로 다시 박스권 하단부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떤 리스크 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시선주로 꼽아주신 삼성중공업 선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9,000원, 손절 라인은 7,000원 자세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대표님. 또 이렇게 저PBR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내일 시장은 내일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가장 좀 시장에서 활력소가 떨어지는 느낌은 미국 시장이 제대로 약간 고점에서 좀 정체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이 고점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변화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의 약간 탄력들은 좀 주춤하겠죠. 근데 종목 장세로 보려고 하는데도 종목 자체들이 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미국 시장의 변화나 또 PC 지표 발표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가져갈지를 보시면서 일단 좀 압축해서 시장 흐름들 그 이유를 대응하는 게 더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내일은 더 뜨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시선주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